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등, 오해, 그리고 쌓여만 가는 서운함. 결국 며느리는 집을 떠나고 시어머니는 홀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교훈&, 인생라디오입니다. 라디오를 켜듯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윤혜진은 결혼한 지 5년 차 되는 34세의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 정민석과 결혼한 후 시어머니 박순애와 함께 살게 되면서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노력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결혼하면 시댁도 또 다른 가족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순애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며느리는 시댁을 잘 섬겨야 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믿었다. 혜진은 그런 기대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나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 밥을 차려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시어머니는 늘 뭔가 부족한 점을 찾아냈다. 혜진아, 이 국은 간이 왜 이래? 싱겁잖아. 내 친정에서는 이렇게 해? 한두 번은 그냥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매번 이런 말을 듣다 보니 혜진은 점점 지쳐갔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어느 날 혜진은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다. 고기도 부드럽게 익히고 국물도 깊은 맛이 나도록 오랫동안 끓였다. 남편과 함께 케이크도 준비하며 작은 파티를 계획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표정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건 미역국이 아니라 그냥 물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심심할 수가 있어? 순간 혜진은 말문이 막혔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준비했는데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그저 불만뿐이었다. 남편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이미 혜진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 어머니, 제가 다음부터 더 신경 써볼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한숨이 나왔다. 그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선이 통하지 않는 관계도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혜진의 삶이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이 피곤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그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쓸수록 점점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에 걸려 고열이 났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몸이 쑤셨다. 남편은 출근했고 혜진은 겨우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차라도 한 잔 마시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아, 저녁 준비 안 하니?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나약해. 고작 몇 마디였지만 혜진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 지금 열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깟 감기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니? 나는 내 나이 때 열이 나도 밭일을 했어. 그 순간 혜진의 눈앞이 흐려졌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겨우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혜진이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혜진은 그날 밤 남편에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했다. 나 이제 못 참겠어. 당신이 내 편을 안 들어준다면 나 정말 떠날 거야. 남편은 깜짝 놀랐다.
혜진이 힘들어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혜진아, 어머니도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건 아닐 거야. 조금만 더 이해하면 안 될까? 이해? 이해를 해야 하는 건 나뿐이야? 어머니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이해하려고 해봤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잠깐 친정에 가 있을게. 몸도 안 좋고 좀 쉬고 싶어. 엄마는 혜진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자세히 묻지 않았다. 그래, 언제든 와. 엄마가 따뜻한 미역국 끓여줄게.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켰다. 다음 날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나 일주일만 친정에 다녀올게. 조금 쉬고 싶어.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결국 허락했다. 그래,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혜진은 조용히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혜진은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수백 번 고민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떨어지는 시간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치 이 순간이 그녀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기대했던 것처럼 속이 후련하지 않았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혜진이 달려가자 엄마는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어릴 때처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는데.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냐,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왔어. 몸도 좀 안 좋고. 하지만 엄마는 이미 딸의 상태를 알아챘다. 얼굴에 드리운 그늘, 힘없이 끌고 온 작은 여행 가방, 그리고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는 모습까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미역국을 끓였다.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혜진은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나서야 깨달았다. 아, 이 맛이었구나. 그동안 그녀는 늘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추려고 애쓰다 보니 자신이 원래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엄마, 나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 입맛에 맞는 밥을 먹어. 혜진의 말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날 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혜진은 오랜만에 편하게 눈을 감았다. 한편 시어머니 박순애는 어라, 이건 또 어디 간 거야? 부엌에 서 있던 순애는 냉장고를 열었다.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반찬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매일 혜진이 미리 준비해 두던 국이며 나물들이 더 이상 차려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나와 텅 빈 소파를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없으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그래, 조용하니까 좋네.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내 밥 내가 해먹으면 되고. 그러나 이상하게도 개운해야 할 마음이 어딘가 무거웠다. 냉장고에서 대충 반찬을 꺼내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밥맛이 없었다. TV를 켜도 신문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방 한쪽에 가지런히 개켜놓은 혜진의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순애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깊은 잠에 들 수 없었다. 새벽 2시. 뒤척이던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을 서성이며 문득 생각했다. 혜진이 아프다던데 지금은 괜찮을까? 친정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을까? 그렇다고 전화를 걸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녀는 예전 일을 떠올렸다. 며칠 전 감기에 걸렸던 혜진이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저녁상을 차렸던 그날. 그때 순애는 단순히 혜진이 나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혜진이 차린 밥을 먹기만 했다. 내가 조금만 더 배려했어도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겠지.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은 친정에서 평온함을 느끼지만 혜진은 친정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엄마, 오늘은 같이 시장 가자. 엄마와 함께 오랜만에 장을 보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했다. 그래, 이게 행복이지. 그렇게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매일 저녁이면 듣던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없으니 너무 조용했다. 잔소리 없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이야. 남편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뭔가 이상했다. 당신 괜찮아? 응, 잘 지내. 당신은? 그냥 별일 없어.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서도 뭔가 허전한 기운이 느껴졌다. 혜진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맛있어서 살찔 것 같아. 그렇겠지,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하네. 그래. 시어머니는 뭐 하셔? 글쎄, 그냥 평소처럼 TV 보고 부엌에서 혼자 밥 차려 드시고. 혜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어머님 잘 지내시는 거지? 그럼. 뭐, 잘 지내지.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떠나오기 전 시어머니와 싸웠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내 나이 때 밭일을 하면서도 아픈 줄도 몰랐어.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겠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혜진은 친정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졌다.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부담 없이 쉬는 게 좋았다. 혜진아, 내일은 아침 일찍 시장 가자. 내가 좋아하는 갈치가 엄청 싱싱하더라. 와, 엄마. 너무 좋아. 오랜만에 갈치구이 먹고 싶었어.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다. 편해야 할 시간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다. 밤이 되면 집에서의 생활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TV를 보면서 한숨을 쉬던 모습, 남편이 퇴근하고 무심하게 던지는 오늘 뭐 먹어? 라는 질문, 그리고 매일 반복되던 소소한 일상들. 그 일상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떨어져 보니 그마저도 낯설게 느껴졌다. 정말 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걸까? 한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없는 삶에 적응하려 했지만 박순애는 여전히 식탁 앞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없으니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처음엔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밋밋할 줄 몰랐다. 에이, 원래부터 난 혼자서도 잘 지냈어. 스스로 되뇌었지만 밥을 뜨는 손이 무거웠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늘 손길이 닿아있던 부엌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차려져 있던 밥상도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도 이제는 그녀가 직접 해야 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어도 밥맛이 없었다. 순애는 TV를 켜놓고 뉴스를 틀었지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거실 구석에는 혜진이 쓰던 앞치마가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부터 집 안에는 텅 빈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 뭐. 며느리가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며칠 전 혜진이 감기에 걸렸을 때 자신은 뭐라고 했었나? 나는 내 나이 때 열이 나도 밭일을 했어.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차가운 말이었다. 내가 너무 했나? 하지만 순애도 나름의 자존심이 있었다. 지금 와서 혜진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난 잘못한 거 없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도 집안이 텅 빈 느낌은 가시질 않았다. 혜진은 친정에서 편하지만 이상하게도 혜진은 친정집에서 편히 쉬면서도 뭔가 마음이 허전했다. 엄마와 오랜만에 같이 앉아 TV를 보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혜진아, 잘 지내? 응, 엄마랑 같이 시장도 다녀오고 집밥도 먹고. 당신은? 그냥 나도 잘 지내고 있지. 남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님은 잘 계셔? 그냥 늘 똑같아. 밥도 혼자 챙겨 드시고 TV만 보고 계시고. 혜진은 가만히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머님이 내 얘기 안 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 그냥 집이 너무 조용하대. 혜진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동안 시끄럽다고 그렇게 잔소리하셨으면서. 그러니까 이상하지. 근데 솔직히 나도 좀 허전해. 혜진은 말없이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신 없으니까 집이 이상해. 뭐랄까, 그냥 뭐가 빠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도 그래. 그녀는 차마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정말 이대로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혜진아, 이제 슬슬 집에 돌아갈 생각 안 하니? 혜진은 밥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췄다. 엄마, 나 아직 잘 모르겠어. 그치만 내가 떠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도 잘 알잖아. 가족이라는 게 완벽한 사이가 아니야.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냥 도망쳐버리면 그건 해결이 아니야. 엄마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어머님과 같이 지내는 게 힘들다면 차라리 독립하는 게 맞겠지. 근데 내가 아직 남편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한 번쯤 다시 마주보고 대화해야 하지 않을까? 혜진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대화 한 번은 해야겠지. 그렇게 결심이 서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혜진,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 혜진은 여행 가방을 다시 챙겼다. 엄마, 나 이제 돌아갈게. 엄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하지만 너무 힘들면 또 와. 알았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기차역에 도착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오늘 저녁에 도착해. 정말? 남편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다. 응, 그냥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 나도 잘할게. 기차가 출발하자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변할 거란 기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쯤 다시 맞서볼 용기는 생겼다. 그리고 그날 밤 혜진이 돌아온 집,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왔니? 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우연히 혜진이 남긴 편지를 발견하게 된다. 혜진이 돌아온 첫날 밤 시어머니 박순애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 나와 물 한 잔을 마셨다.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 집은 어쩐지 전에 비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앉았다. 혜진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는지 소리가 들렸다. 왔으면 인사라도 제대로 하지. 뭐가 그렇게 어색해?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정작 먼저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순애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편지 봉투를 보자 자연스레 손이 향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혜진의 편지.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어머님. 혜진이에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나간 건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님께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저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힘들기도 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가족이 된다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친정에 가서 지내보니 그게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밥을 차려주실 때 저보다 먼저 식탁에 앉지 않으셨던 것. 제가 퇴근할 때마다 미리 전등을 켜놓고 기다려주셨던 것. 몸이 안 좋을 때도 말없이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던 것.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가끔은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서툴고 완벽하지 못해요. 결혼 후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실수도 했어요. 어머님과 저는 성격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달라요. 하지만 그 차이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고 멀어지기보다는 조금씩 맞춰 나가고 싶어요.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가끔은 어머님이 제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어머님도 저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 조금씩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혜진 올림. 편지를 읽은 시어머니의 복잡한 마음.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순애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음이 묘했다. 서운하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다. 그녀는 항상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하면서 배워야 한다. 라고 생각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혜진의 편지를 읽고 나니 그녀 역시 너무 자신만의 기준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는 불편했을까?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혜진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혜진이 친정에 가 있던 동안 자신은 꽤 편안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매일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이렇게 쓸쓸한 일이 될 줄 몰랐다. 며느리가 차린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지금에서야 그 사실을 깨닫는 자신이 조금은 한심해 보였다. 그때 방에서 혜진이 나왔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저녁 먹었니? 혜진은 뜻밖의 질문에 놀랐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네, 먹었어요. 그래.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순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찻잔을 하나 더 꺼내 혜진 앞에 내밀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자라. 혜진은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다정한 한마디에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다. 비록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랐다. 혜진이 남긴 편지는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다. 아침이 되자 혜진은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부엌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시어머니가 먼저 밥을 차리고 있었다.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어. 오늘은 내가 할 거야. 네. 어제 편지 읽었어. 혜진은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만 조용히 말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구나. 혜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이제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순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조금씩 해보자.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밥을 차려 먹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혜진과 시어머니 박순애는 이전과는 다르게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했다. 여전히 완벽하게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가 먼저 밥을 차려놓기도 하고 혜진도 예전처럼 불만 없이 주방을 정리했다. 사소한 다툼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격해지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다.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르네. 혜진이 미소 지으며 남편을 맞이했고 시어머니도 잔소리 대신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다. 혜진이 저녁상을 차리면서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된장찌개 좋아했지? 그렇지. 근데 오늘은 웬일로 당신이 차린 거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밥 차렸으니까 저녁은 혜진이가 해도 되잖아.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혜진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놓고 자신을 감싸주는 건 처음이었다. 이전에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났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조금씩 가까워지는 시간. 며칠 후 혜진이 마트에 다녀오는데 시어머니가 툭 던지듯 말했다. 너 주말에 뭐 하니? 주말이요? 시간 되면 같이 시장 가자. 내가 좋아하는 생선 좀 사게. 혜진은 순간 당황했다. 시어머니와 장을 본다? 예전에는 함께 나가면 이것저것 잔소리 듣기 바빴는데. 어머님이랑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갈치 있으면 사줄게. 혜진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가요. 그날 두 사람은 동네 시장을 함께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이건 왜 사니? 이건 너무 비싸다 같은 말을 했겠지만 오늘은 그냥 조용히 혜진이 고르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다 문득 순애가 조용히 말했다. 너 예전에 집 나갔을 때. 네. 솔직히 나도 서운했어. 근데 내 편지를 읽고 나니까 좀 알겠더라. 혜진은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도 많이 외로우셨죠? 순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내가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 혜진은 잠시 멈춰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도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진짜 가족이란 서로 맞춰가는 것.
주말 아침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혜진이 준비한 반찬과 시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가 나란히 올라왔다. 남편이 한 입 먹고는 감탄했다. 와, 이거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순애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끓였지. 오, 역시 우리 어머니. 그러자 혜진이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근데 어머님, 된장찌개에 이거 좀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 내가 한 게 더 낫지. 라고 했을 시어머니가 이번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다음엔 내가 끓여봐라. 순간 남편이 놀란 눈으로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우리 집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졌어? 순애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아직 완벽한 사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의 작은 고백. 잠자리에 들기 전 혜진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나 집 나갔을 때 어머님 되게 힘들어 하셨대.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 근데 그때는 엄청 덤덤한 척 하셨는데. 그러니까. 근데 나도 친정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이해가 가더라. 어떻게?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도 그냥 우리가 잘 지내기를 바랐던 거 아닐까 싶어.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어머니랑 완전히 친해진 거야? 혜진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그리고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이제 그녀의 집은 진짜 우리 가족의 집이었다. 가족이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작은 노력 하나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의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